선입견을 내려놓고 편견도 내려놓고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트럼프를 이해해야. 그래야 이제 한국 같은 나라들은 트럼프 정책을 정확히 이해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아니면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눈이 가려지거나 귀가 마치게 되면은 이제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언론들이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는 소망이고 소망하고 현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현명함을 가진 경우죠. 특히 이제 한국처럼 교역국가이고 미국의 안보 우산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오판을 하게 되면 치르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조선일보의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 교수 얼마 전까지 조선일보에 계셨던 분입니다. 이 송의달 초빙 교수가 이제 좀 시간이 있을 테니까 기자 생활할 때 배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테니까 상당히 미중 관계를 대한민국 식자청 가운데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정확하게 보는 그런 아주 귀한 글을 기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지도자들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우리를 대하고 있지만 중국은 절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중국이 보기에 우리는 너무 순진하고 또 잘 쏘가 넘어가는 멍청한 적입니다. 이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글을 썼네요. 송의달. 한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정확하게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보기 드물게. 한국 사람들은 잘해야 되죠. 오판하게 되면 그냥 두들겨 맞는 겁니다. 안 죽을 만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조선일보에 실린 글이지만 제가 이렇게 해설을 다 하는 것은 보기 드문 글이기 때문에 해설하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면 안 죽을 만큼 여러분들 터지는 겁니다. 박살이 나는 거죠. 세세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안 죽을 만큼 맞는 겁니다. 잘못하면 뭡니까? 망할 지경까지 가는 거죠. 시대 변화를 잘 읽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세세가 해결될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지금 한국의 이런 언론들 보시기 바라면 전부 다 여러분들 뭐죠? 반트럼프 선봉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송의달 교수가 아주 예외적으로 글을 쓴 겁니다. 정신들 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민족들은 그냥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문사 있을 때 비해서 깊은 독서를 할 테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중국은 미국의 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니까 중국은 미국의 우회적인 나라다 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트럼프 생각이니까. 뭐 친중이고 뭐고 뭐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생각하든지 나는 알 바가 없고 한국의 여러분들 전 세계에 차지하는 여러분 GDP 아마 비중이 한 2, 3% 될까 말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여러분들 전개해 가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사고가 뭔가 하니까 그냥 중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고 여러분 중국이 미국의 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으면 뭐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칼같이 송의달 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의 우회적인 국가다. 이게 도널드 트럼프의 신념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이야기고 이게 트럼프가 갖고 있는 시각이다. 트럼프는 미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중국은 미국의 위해적인 국가라는 확고한 세계관이 기초해서 관세전쟁을 치르고 있다. 알겠냐? 이런 뜻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국의 식자층에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송의달 교수가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매년 3천억 달러에 4천억 정도의 흑자를 남기는데 현재까지 20년간 중국이 미국 시장에서 여러분들 얻어낸 수익은 6조 달러다. 그러나 시진핑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신세진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신세진 게 없다는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미국 시장에서 6조 달러를 남겼는데 우리가 잘나서 남긴 거지. 아니 당신들이 우리 물건 안 사면 됐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계무역기구에 이름 들어가도록 협조했고 미국의 관대한 시장을 제공했지만 고마워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중국과 미국의 차이인 거죠. 이게 이런 핵심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가 이게 조지 부시 때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폭증했고 대미 직접 수출을 줄이고 우회 수출을 늘렸고 대중무역 적자는 2022년에 3,829억 달러로 미국 건국 이후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중국은 마음껏 미국 시장을 이용한 거죠. 트럼프 생각한 여러분들 미국의 이런 정치인들이 바보 천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라 생각하는 정치인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를 대한민국의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으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송의달 초빙 교수의 이야기를 동의하기 때문에. 나는 미국이 이런 중국이 미국의 큰 덕을 봤다고 생각하지만 시진핑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겁니다. 한 국가가 만성적인 적자를 계속 지탱하면서 20년 동안 6조 달러를 벌어간 겁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입 싹 닫지 않습니까? 고마워할 일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직한 이야기를 송의달 교수가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두 편에 나누어 집중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럼 도널드 트럼프 생각은 뭐냐? 최악의 상황에 갈라서는 겁니다. 그걸 유식한 말로 전략적 디커플링. 미국이 중국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을 해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도널드 트럼프의 확고한 신념인 겁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을 해야 나라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자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뭐 대세 편성해서 가면 뭡니까 오지게 두들 맞겠죠. 막 그냥 안 죽을 만큼 맞겠죠. 이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일기에 대중관세전쟁을 진두지휘했던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2023년에 쓴 No Trade is Free 중국과의 무역은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끊임없이 미국의 행동을 왜곡시키는 아킬레스건이고 미국은 상품 교역 적자 행태로 중국에 20년 동안 6조 달러의 부를 넘겼다. 미국과 중국 경제의 전략적 디커플링을 추구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때 수석 보좌관이 지금 미국 무역대표부의 수장인 겁니다. 그 No Trade is Free라는 이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은 삽고 본인의 사업 가족 여러분들 판단하고 일치했기 때문에 이때 수석 보좌관이 지금 여러분들 미국의
무역대표부의 1인자인 겁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공화민주 양당을 넘어서 다 일치된 개념인 겁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을 통해 가지고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거두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한국인들이. 그래야 오판을 하지 않는다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언론 논조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참 동의하기가 힘든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미국이 당면한 국가 현실과 중국의 심각한 위협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해결하려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 허풍 과장과 거리감은 진지한 정치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국의 식자청에 사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송의달 초빙 교수의 이야기를 제가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런 허풍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쟁이가 이런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쟁이고 허풍쟁이라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부터 뭡니까? 모든 게 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오히려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직시하는 현타주의자, 현실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 생각과 세계관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기만당해 왔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만나봤던 중국인 중에는 오바마가 왜 중국 정부에 그렇게 노란한지 모르겠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조지 부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경하게 나가는 협상가라에 중국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백악관 사람들은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서구하고 이런 동양이 아주 다릅니다. 철학서를 읽어보게 되면 서구는 고대 그리스 이런 시대부터 철학이 시작될 때 정의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중국의 철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삼국지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정의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기면 장땡인 겁니다. 저는 중국의 정의라는 것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의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기는 놈이 장땡이다. 그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중국인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트럼프의 생각은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중국은 우리가 다 해먹는 게 이런 정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과 트럼프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게 동양과 서양의 차이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정의란 것은 힘을 가진 사람이 장땡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이 지배하는 시대가 저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단한 세월을 살겠죠. 지금도 뭡니까 중국 쪽에 줄 못 서가 이러면 안달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지배를 받아보죠. 어떤 건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자들이 이런 미국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국내 신문을 보면서 제가 혀를 끌끌 찹니다. 미국의 힘이라니 미국의 저력이라니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글을 쓰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서양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변질이 있지만 정의가 무엇인가 정직이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거고 중국은 저는 뭡니까 그냥 삼국지하고 수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기면 장땡인 겁니다. 이기는 것이 정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롯데그룹이나 이런 데가 엄청난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중국 쪽에 줄을 서려고 다들 그렇게 야단이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도자가 물렁물렁하면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권력을 줄 때는 권력을 사용하라고 준 거지 폼 잡으라고 준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최근에 목도했지 않습니까? 권력을 왜 잡냐 이야기죠.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을 보호하게 여러분들 권력을 잡지 않습니까? 권력을 뺏기고 난 다음에 국민을 위해 무슨 국민을 위하겠습니까? 국민을 위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세상에 만사란 것은 모두 다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
본인이 칼을 갖고 있을 때 칼을 못 쓰면 본인이 이러면 칼에 찔려 죽는 겁니다. 권력은 있을 때 쓰라고 권력을 주는 것이고 권력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 불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와가지고 뭡니까? 독립만세 불러봐야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내 이야기의 요지는. 세상 만사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때를 놓치고 나면은 울고불고 야단을 좀 쳐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권력을 쥐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트럼프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권력을 쓰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쓰라고 준 거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못 쓰면 당신이 죽는다고 내가 얼마나 경고를 했습니까? 죽잖아요. 죽지. 물렁물렁한 지도자는 세상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물렁물렁한 대통령은 국가의 누가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런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사를. 낭만으로 연애는 하지만 정치는 이런 낭만으로 하면 죽는 거죠. 관세 전쟁은 트럼프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여러분들 신문들 보시기만 전부 다 중국이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을. 미국을 모르고 미국의 힘을 모르고 미국이 사람들이 좀 순진하게 보이거든요. 관세전쟁은 트럼프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의 지도자의 줄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송의달 선생님.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보다 더 강력하게 관세전쟁과 중국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의 행보가 속도감 있게 탄력받는 것은 심중의 애국심에 기반한 청사진과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국내 언론이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뭐라고? 도널드 트럼프의 애국심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미국의 중산층의 많은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기성 정치인과 달리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국의 식자가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점에 순간순간 내놓는 말과 단편적인 행동만 보고 트럼프를 또라이로 생각하거나 허풍장이로 생각하거나 돈만 발기는 미친강이로 간주하는 시각은 오판일 공산이 크다. 오판을 하면 그냥 두들겨 맞겠죠. 그죠? 트럼프 대통령을 또라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판을 하겠죠. 미국을 허풍쟁이로 생각하면 오판을 하겠죠. 미국을 허풍쟁이로 생각하면 세세하면 그쪽이 붙겠죠. 그래서 제가 방송을 이렇게 솔직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아 우리가 어차피 강대국이 아니니까 이쪽 저쪽 눈치도 보고 줄을 써야 되는데 줄 잘못 쓰면 골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줄을 왜 잘못 썼냐? 오판을 하니까. 상망을 여러분들 오판을 하니까.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견수이고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지냈던 송의달 씨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또라이로 보면 이미 패착을 둔 거다 이야기죠. 미국의 여러분들 엘리트들하고 달리 미국의 중산층들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미국을 바른 방향으로 바른 출액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의 행동의 저변에는 미국인을 위해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겁니다. 경제학자와 언론인의 관세 비판은 그들의 잣대 이른바 소비자 후생 컨슈머 웰페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말이 옳을 수가 있다. 그러나 나라 전체를 보면 이런 구조로 계속 갈 수 없다. 제가 여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제 역시 젊은 날 여러분들 경제학 학위를 했기 때문에 경제학자는 모든 게 컨슈머 셀프에서 소비자 후생이라는 관점에 판가하게 되면 관세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유무역이 항상 옳은 겁니다. 그러나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소비자 후생 외에 중장기적으로 나라의 명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칼럼니스트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을 공박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을 발신하는 겁니다. 경제학자와 언론인의 관시의 비판은 그들이 배운 교육 배경에 따르면 옳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나라 전체를 보면은 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1년에 1조 상당의 무역수지 적자를 남기고 다른 나라들이 모두 다 돈을 버는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고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학자나 언론인들한테 또라이가 되는 겁니다. 대중들에게는 이런 애국자가 되는 것이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해 미국 경제와 리더십 브랜드 파워를 해치는 자충수임으로 최종적으로 실패할 것이라 입을 모은다. 이것은 경제학의 기존 이론 잣대에서 보면 올바른 시각이다. 그러나 경제학에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번 관세 전쟁의 성공 가능성을 무조건 낮게 보고 폄하하는 것은 당견일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인 거죠. 시진핑의 중국이 트럼프의 미국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들도 많다. 미국을 모르니까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나라가 초토화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힘을 모르니까. 기자들이 뭐 미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학자들이 미국을 경험한 기회라는 것이 그냥 학생으로서 유학생으로 있을 때 경험이 전부겠죠. 미국에서 뭐 사업을 해보거나 미국의 생활인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을 거 아닙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중국이 취약한 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1세기 세계사의 큰 물줄기를 바꿀 이 세판짜기를 트럼프는 신으로부터 자신이 부여받은 소명 콜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굉장히 여러분들 색다르고 아주 제가 볼 때는 잘 쓴 장문의 칼럼입니다. 아주 훌륭한 글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시간 내셔 가지고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 교수가 쓴 칼럼을 한번 꼼꼼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계사적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의 전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내다볼 수가 있고, 정치 지도자에는 주어진 권력을 제때에 올바른 방향으로 쓰는 사람이다. 기성의 미국의 대통령들 조지 W 부시나 빌 클린턴이나 오바마나 다 여러분들 그냥 무난하게 지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애써 외면해 온 것을 도널드 트럼프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정책 무역전쟁을 진두지휘하는 톱 브레인들은 일치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미국은 호구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서로 여러분들 다 견해가 다르지만, 견해가 다르고 뭐 교육받은 것도 다 다르고 직업도 다르지만 지금 경제팀이 일치된 의견이란 것은 우리는 호구가 아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중국은 이 송의달 교수 굉장히 중요한 중국은 우리의 적 전 세계에 뒤흔드는 트럼프의 세 가지 깊은 생각, 이 생각을 여러분들 정리한 내용이 워낙 여러분 결이 좋아가지고 제가 2부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앞에서 이야기한 이 두 문장, 중국은 절대 우리의 친구가 아니고 중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 두 문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16번째 저서인 Time to get tough 65세네요. 해서 이렇게 행한 이 말이 진심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점은 트럼프 사상의 중심에는
미국과 미국인은 더 이상 호구가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방위비 분담에서도 호구가 돼서 안 되는 것이고 미국의 여러분들 시장을 제공하는 데서도 호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제 그 두 가지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섭섭할 겁니다. 익숙한 것과 다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돼야겠다 이렇게 굳세게 이런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호구가 안 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첫 번째 일환이 뭐죠. 관세 전쟁을 통해서 관세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계대 트럼프가 갖고 있는 생각은 미국이 세계의 호구 노릇을 해왔다는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는데 그 양반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오랫동안 다른 국가에 이용당해왔고 괴롭힘을 당해왔다. 국가 부채를 얼마나 빨리 늘리느냐 또 자신들에게 덕이 되는 국가 사업에 세금을 얼마나 많이 들어붓느냐로 성공 여부를 가리면 기성 정치인 때문에 미국 국민만 푸대접을 받아왔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믿음과 주장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지난해 11월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한국의 언론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또라이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라이로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지금도 많은 거죠. 이 이야기를 그대로 뭐죠. 젊은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2025년 2월 13일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본부에서 동맹회원국 대표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그 어느 누구도 미국을 호구로 삼으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호구라는 표현이 서크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는 모양이에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손대기를 주저해왔고 2011년 만에 누적 연방적자가 14조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 36조 원으로 3배 정도가 여러분들 증가한 겁니다. 3배 가까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와 같은 재정 적자와 무역수지 적자를 미국이 지탱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관세 카드를 쓴 겁니다. 그러나 기성 경제학자나 언론인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본인들이 배운 교육에 따르면 자유무역이 최고고 관세는 최악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좀 반감 같은 까지 이런 합쳐져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때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미국을 상대로 돈을 뜯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기에는 지금 우리 상황이 너무나 위험합니다. 지금 이 시점을 말할수록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길 위에 계속 있다면 미국은 절대 다시 부강해질 수 없습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미국의 여러분들 월가의 투자자들이나 그리고 뉴욕의 여러분들 엘리트들이나 기존의 이런 기성 미국의 정치인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당장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기성 정치인들은 무난하게 여러분들 임기를 맞추고 재선하는 것만 관심이 있지 도널드 트럼프처럼 대놓고 뭐죠 미국의 문제를 직시하고 고치자고 여러분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국 상황하고 똑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 것이 내 눈에는 보이는데 전부 다 이런 근본 문제는 입을 다무는 겁니다. 누가 인기가 얼마고 누가 인기가 얼마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야기 선거 결과가 다 결정돼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칼자루를 빼들고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 관세전쟁을 시작하는데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 이러면 관심이 뭔가 하니까 주가가 얼마 올랐다 주가가 얼마 빠졌다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상원 하원도 다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이러면서 신나게 이러면들
열성을 부어가 여러분들 일을 해결하기 나서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겁니다. 한국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이고 나라야 뭐 꼴로 가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달면 땡인 거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가 트럼프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표를 준 겁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상징되는 세계무역질서와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를 책임지고 도와주는 구조에서 미국이 계속 적자를 감내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본 겁니다. 기성 정치인들은 문제는 알지만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대개 자기 재임 기간 동안 무난하게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분 말씀처럼 주식도 많죠. 기술도 많겠는데 뭐 트럼프가 이런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다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주식이 망쳤으면 주식 가격은 또 오르게 마련이에요. 기술주가 망쳤으면 기술주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월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주식 가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은 넓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한국 상황과 똑같으면 전부가 뭐죠. 정신없이 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수출에 비해 수입이 계속 여러분들 많아 가지고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는 적자 폭이 누적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1년에 1조 달러 정도 발생하는 겁니다. 대부분 국가가 미국 시장에서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남기는 겁니다. 우리를 포함해 가지고 상품 수지에서 1조 2117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서비스 수지에서 한 3천억 정도 흑자를 남기는 겁니다. 토탈에서 1조 정도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재정 적자가 2조 정도 되고 국가 채무가 36조입니다. 국가 채무가 2011년에 14조 달러 2015년에 18조 달러 국가 채무 때문에 예산의 20% 정도가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계획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중국의 대미 흑자를 여러분들 6조 달러 남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미국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시진핑이. 덕본 일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신들한테 덕본 일 없다.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거죠. 하늘로 머리 둔 인간들은 돕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6조 달러인 겁니다. 일본이 이름 2조 5천억 정도 남긴 겁니다. 전부가 돈을 남긴 겁니다. 한국이 7조 정도 남긴 7천억 정도 남긴 겁니다. 기존 미국의 대통령들은 무난한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충격요법을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맹국에도 방위비 정방하고 주한미군 부담금 늘려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조국인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은 미군이 자국을 방어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더러운 일을 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 스스로 60만 70만 명의 군대를 갖고 있고 그런데도 왜 2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되는가. 한국은 왜 주한미군과 관련된 비용을 전부 부담하지 않는가.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섭섭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한 방위비 분담금이 뭐 한 1조 5천억 정도 우리가 지불하고 있냐. 아무튼 간에 수미 테리 전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5월에 트럼프가 2024년 초까지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왜 미국이 부담해야 되는가 문제를 125차례 제기했다.
트럼프가 집권 1기에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을 50억 달러로 늘릴 것을 요구한 것은 이런 맥락이었어. 우리는 호구 노릇하는 미국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편들자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보자는 겁니다. 미국 엘리트들은 중국 위협론은 애써 무시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미국의 식자청도 다 이 정도 생각인 겁니다. 미국 정치인들을 통틀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중국 위협론을 제기하며 대응법을 고민한 인물이 바로 트럼프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미 흑자를 이용해서 중국이 전비를 확충하고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트럼프가 용인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중국은 대미 흑자를 이용해서 결국 미국 붕괴와 세계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기성 정치인들은 대부분 알아도 입을 다문 겁니다. 알아도. 경제력을 이용해서 미국을 붕괴하기를 시도하는 우리 자식들 더 나아가 우리 후손의 미래를 파괴하는 자들이 적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적인가. 해법은 있다. 강하고 거칠게 나가는 것이다.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라. 기업하는 사람 중에 광대한 미국 시장에 등을 돌릴 사람은 거의 없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확실한 승리할 수 있는 패를 쥐고 있는데 왜 저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강경한 자세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의 기만 행위로 발생하는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을 갖고 시도하는 겁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은 주가 때문에 여러분들 눈이 그냥 뒤집어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똑똑하게 여러분들 처신하는 겁니다. 기선의 이름 조지 W 부시나 오바마나 빌 클린턴이나 다 여러분들 그냥 문제를 뭉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문제가 있는데 다 뭉개지 않습니까? 난 모르겠다 이런 거죠. 훌륭한 대통령을 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들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 나라가 이름 가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의지도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미국이 큰 위기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훌륭한 여름 사례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도 덕을 많이 받고 미국산 상품을 사주든지 관세를 내든지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유럽 전부 다 여러분들 2954억 2356억 1718억 이렇게 여러분들. 한국도 돈을 많이 남겼죠. 660억 불 정도 남긴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한 경제신문을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무역정책을 이끄는 팀들을 잘 정리해 놨네요. 조금 부가 설명을 더해 가지고 우리가 안목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2기 경제팀의 핵심적인 멤버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관세 유예 조치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 헤지펀드 출신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그다음에 초강경 관세정책을 고집해왔던 피터 나바로
그다음에 스티브 밀러, 이 두 사람은 1기 2기에서 여러분들 활동을 함께 했으니까 특별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이미슨 그리어라는 사람은 특히 한국의 관세 협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트럼프 행정부 1기에 대중 관세 정책에서 여러분들 진두지휘했던 미국의 무역 대표부의 하우즈 1기 대표의 수석 보좌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지금 이제 관세 한국의 협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하고 실무는 제이미슨 그리어 장관급입니다. 무역대표부 여러분들 대표입니다. 전에는 이런 비서실장이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확고하게 관세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경제팀은 모두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제팀의 멤버들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출렁이는 그런 충격과 공포가 있더라도 단기적으로 치료해야 될 비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인식을, 특히 이제 어제도 설명했지만 시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시장을 잘 알기 때문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에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은 정책의 완급이나 강도를 조절해 가지고 시장의 충격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히 이번에 여러분들 큰 역할을 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임을 받은 인물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죠. 어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입니다. 63세. 이번에 여러분들 대통령을 90일 관세 유예 조치를 설득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큰 이제 파워를 얻게 된 거죠. 베선트. 헤지펀드 여러분들 세계에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냉정하겠습니까? 이 인물입니다. 이제 백악관 대변인하고 여러분들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고, 이제 이분이 대미 여러분들 한국 협상의 중요 키맨 가운데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소위 글리어라는 인물입니다. 글리어라는 인물. 미국 무역대표부의 수장이죠. 이 인물 두 사람이 아마 한국의 관세 문제를 다루는 모양입니다. 전에 로버트 하우저의 수석 보좌관을 지냈던 인물이고, 다 변호사 출신들이네요. 글리어 대표를 맡고 있는 미 무역대표부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최전선에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고,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그리어는 트럼프 1기 시절에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전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수석 보좌관으로 일했고, 굉장히 강력한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에 동조하는 인물인 거죠.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약간 온건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한 사람은 강력한 글리어 그런 대표, 두 사람이 이제 투톱 체제로 미국하고 일본의 그런 협상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대외적으로 참 이게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인물이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발휘하고 있고, 그다음 여기 이제 스티븐 밀러인데 아마 이분이 지금 선임 고문일 겁니다. 백악관 선임 고문. 그 당시에 나이가 만 30대였으면 1985년생이니까 대단하죠.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1985년생으로 올해 39세다. 그러니까 1기 때 여러분들 30세로 여러분들 입문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레인으로 꼽히고 트럼프 1기에 이어 2기에 들어서 핵심 직책을 맡게 된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손에 꼽을 만큼 드문데 밀러가 1기 2기에 함께 일한 사람이다. 트럼프 1기 4년 내내 백악관 승인 고문을 맡았고 연설 담당관을 역임했다. 스티브 밀러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고 확고한 신념을 갖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이런 인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시니어 가운데서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 출신인 피터 나바로 박사, 이분도 1기 2기에 동시에 활동했으니까 두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큰 신임을 받는 인물입니다. 1기 2기를 통틀어서 활동한 그런 사람은 드문데 두 사람이 이제 이분은 이제 무역 관련해 가지고 관세 정책의 전반적인 그런 틀을 잡고 이런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인 거죠. 관세 책사인 피터 나바로.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미국의 경제팀들 경제팀들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해 나가면서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는 겁니다. 1기 때가 2016년이니까 30대 초반에 여러분들 스피치라이트를 한 겁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렇게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가 포진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 관련된 거는 여기 스캇 베선트 그다음에 이제 글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수장이 맡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참 스티븐 미라는 이제 국내 신문들이 조금 다루기 시작하네요. 이번에 관세 설계를 한 사람. 오늘 아주 훌륭한 인터뷰가 매일경제신문에 실렸네요. 스티븐 밀란. 한번 여러 번 다뤘습니다마는 한번 이 매일경제신문의 기자가 상당히 여러분들 센스가 있네요. 이분입니다. 나이 이제 40대 초반입니다. 스티븐 미란 박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죠. 젊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도 놓쳤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4월 7일 날 미국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기조연설을 했고 4월 9일 날 블룸버그에서 인터뷰를 했네요. 이제 그 내용에 미국 관세 정책이 나아가는 방향 뭐 아주 새로운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본인이 한 번 더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뭐 여러 번 방송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미란 보고서 미란 보고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에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관세 전쟁이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미란 박사 이야기는 트럼프 정책의 세 가지 축은 무역 협상과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이다. 여러분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통과한 미 의회 하원의 감세 법안을 좀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왜 비중 있게 다뤘는가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경제 철학은 대단히 친성장적인 겁니다. 성장 촉진적인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경기 침체 상황이 만일에 좀 더 뚜렷해지게 되면은 금리도 과감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 정책의 세 가지 축은
무역협상과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은 서프라이 사이드 이런 공급 중시 경제학인 거죠. 공급을 늘려가 여러분들 가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거를 미란 박사 이보를 통해가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꺼지는 것을 용인을 안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장 촉진적인 신념이 굉장히 명확한 사람인 겁니다. 제 이야기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주식시장에 이런 돈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트럼프 정책의 구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죠. 트럼프는 친성장주의입니다. 친성장주의. 세금을 깎아 이런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서 여러분들 성장을 촉진하는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거의 일환으로서 무역협상 3가지 축으로 이루어졌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허드슨 연구소에서 기조연설을 한번 원문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시간 내서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은 그냥 판을 뒤엎자는 게 아니고 이번에 관세 유예를 받은 나라들이 와싱턴으로 와가지고 협상해서 관세율을 좀 낮추고 미국 상품을 좀 사는 그런 딜을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미친 수준으로 상승한 관세율을 낮추려면 당장 미국으로 건너와서 딜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란 위원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트럼프노믹스는 3개의 다리를 가진 의자로 치면은 무역협상이 첫 번째고 둘째가 규제 완화고 셋째가 감세 조세 개혁입니다. 세계 각국의 양보를 받아낼 무역협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완화하고 미국산 제품의 수출 확대를 이룰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무엇보다 높아진 관세율을 통해 새로운 관세 수입 확장이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야기를 잘하네요. 속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정 적자가 여러분들 막대하니까 이자 지출에 대해서는 관세를 받아가서 적정한 해결하고 그다음 미국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규제 완화해 가지고 법인세 같은 걸 좀 깎아주는 것을 영수화하게 되면은 그럼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럼 주가가 부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감세 정책이 의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통과됐습니다. 네. 우리가 경험한 것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이 약 13% 올랐습니다. 13% 올랐다는 이야기는 수천억 달러를 관세 수입으로 미 연방정부가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상당 부분 뭐죠? 이자 지출에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실효 관세율 33% 플러스 알파 협상을 거쳐 가지고 수천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을 이자 지불 비용인 1조 6천억 달러의 상당 부분을 커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이 얻는 새 관세 수입이 연간 수천억 달러가 될 거니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자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트럼프는 성장 친화적이다. 그리고 결국은 중국이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의 언론 논조와 완전히 다른 결론인 거죠. 물론 정책 당국자니까 과도한 자신감을 필요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무리한 관세 전쟁으로 인한 잠재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경기 침체는 없을 거다 이야기죠. 규제 완화하고 감세하고 금리 낮추면은 경기 침체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한다. 많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성장 친화적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일어난 이런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아주 중요한 문장이라고 보거든요. 어제 제가 스캇 벤슨트 미국 재무장관을 여러분 다루면 시장을 알기 때문에 충격요법은 가급적이 피할 거다. 그래서 안심해도 된다는 이야기 똑같은 겁니다.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이야기죠.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이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 물론 주식이 어떻게 변할지는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를 보고 그냥 여러분들 확인하는 겁니다. 강대강 대치 전선을 굽히지 않고 있는 중국을 향해서도 그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중국보다는 미국이 더 좋은 패를 가지고 있어 결국 중국이 협상에 응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저의 조언은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쪽은 미국이며 중국은 미국보다 잃을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긴장 완화를 추구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양보안을 제공해야 됩니다. 당신이 게임에서 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일선 기자들은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미란 박사 이야기는 중국이 카드를 갖고 있는 건 미국이 카드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카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카드가 뭡니까? 이 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미국이 더 좋은 패를 갖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세계적인 공공재에 대해서 교육 국가들이 비용의 일부를 치료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네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동맹국가나 교육국가들이 미국이 제공하는 이런 안전에 대한 비용을 일정 부분 치료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협상팀은 미중 1단계 협상안을 참조해야 되고 관세율을 낮추려면 그 외 부대 조건들에 대해서 양보안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한 다른 언론사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뤘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나 미주류 언론과 학계는 격렬하게 비판을 하죠. 나쁜 놈이라고 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미주류 언론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아마추어들이 문제가 많다. 경제학자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는 여러분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고 언론들이 그냥 악담을 퍼붓죠. 근데 심하게 여러분들 당신 탄핵당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언론사들도 있는 겁니다. 봉선아 님이 미국이 간섭할 줄 알았는데 관세에 미쳐서 한국은 미국에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정 간섭이기 때문에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해결을 못하는데 다른 나라가 들어가서 이러면 그 나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하시고 이제 인상적인 대목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여러분들 비교적 지명도가 있는 그런 홀만 제킨슨이라는 그런 칼럼니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당신이 탄핵당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썼네요. 대다수의 지식인들과 엘리트들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해 버립니다. 애써. 그리고 마치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유무역을 찬양합니다. 그들 주장은 마치 교조적인 신앙처럼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올바른 것일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36조 달러까지 늘어난 겁니다. 이자 비용이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거죠. 연방 예산의 20% 정도를. 무역 수지가 계속 이렇게 적자를 보이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이런 종류의 문제, 재정 적자 2조, 무역 수지 적자 1조, 이런 문제를 미국의 식자청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겁니다. 기성 정치인들도 전혀 언급을 안 했고. 여기 보시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이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엄청난 이름 대통령 보고 당신 관세정책 계속 밀어붙이면은 다시 탄핵될 것이다 이렇게 이름 협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야,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구나.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가능성이 높다는데 제 이야기가 무엇이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조금만 있어 보시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모멸적인 글이지 않습니까? 관세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당신이 다시 또 탄핵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좀 심한 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트럼프는 다시 탄핵되기를 원합니다. 근거 없는 무역정쟁 덕분에 이미 상황이 결정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대표적인 칼럼니스트도 이런 글을 쓸 정도입니다. 그게 미국의 언론사들이 얼마만큼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런 비판적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당신 이러다 이러면 탄핵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교적 그래도 여러분들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 문제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뭐 심하게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건 아닌데 이런 종류의 여러분들 칼럼이 대표 칼럼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그냥 주가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밖에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이런 미국이 엄청난 위기에 처한 것은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데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외면하는 겁니다. 문제를 외면한다 이런들 문제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두 눈을 크게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이런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우리가 다 아는데 그거 외면하고 대통령 선거만 보면 그게 정상입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건 겁니다. 미국의 기성 대통령들이 어떻게 했냐. 예? 지금 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전부 다 외면하고 뭡니까 주가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하니까 뭡니까 대통령 탄핵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내가 봐도. 미국도 언론사가 어마어마하게 문제인 겁니다. 아니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대통령이 해결하겠다 나섰는데 이거는 입 싹 다물고 아니 당신 봐라 주가가 여러분들 폭락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정부가 뭡니까 나경원이가 어떻고 무슨 뭡니까 김문수가 어떻고 그렇게 떠드는 겁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선거가 어떤지 나는 뻔히 아는데 그거는 입 싹 다물고 그냥 세상이 거의 미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제정신들이 아닌 겁니다. 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걸 여러분들 해결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나섰는데 대통령 죽일 놈이고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말이지 그냥 또 탄핵 당한다 이렇게 해봐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런 보통 게 아니고 월스트리트저널의 대표 칼럼니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한심한 거죠. 내가 볼 때는. 공박사님 김문수가 좋습니까? 나경원이 좋습니까? 이게 미친 이야기지. 나경원이면 뭐고 이런 김문수가 뭐고 뭡니까? 안철수는 뭐고 그 정신들이 나간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응? 내가 5년 동안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가 어떤 선거란 걸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미쳐도 이만저만 최소한 이런 트럼프 대통령 안 미친 것 같아. 내도 안 미친 것 같고. 이거 보고 이거 해결해야 된다 나선 분이잖아요. 예? 트럼프 정책 실패할 것이다. 먹물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항상 이런 겁니다.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항상 빼딱하고 항상 우울하게 보죠. 공병호 이야기와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반응 선택 전망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내가 보는 게 그겁니다. 가방끈이 긴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 힘들다 트럼프 실패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브램 링컨과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가장 큰 업적을 달성한 후에 죽음으로 해결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하게 모멸적인 글이지 않습니까? 당신도 죽을 거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야,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참 먹물들이 진짜 문제구나. 정신들이 없구나 생각이 든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언론사들이 참 문제가 많네요. 역사학자 닐 퍼거슨은 관세정책은 완전한 역사의 역주행이다. 아니 당연히 이런 역사학자가 되면 삐딱하게 생각하니까 거꾸로 보겠죠. 역사학자가 대통령만큼 문제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계엄을 왜 했는지 지가 어떻게 알 겁니까? 내 이야기가. 본인들이 이런 갖고 있는 방망이가 있으니까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 건 사실인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런 법 조문만 읽어지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계엄의 사유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맡기는 나라도 웃기지만. 역사학자 닐 퍼거슨이 좋다 이야기지. 공부 많이 해 글 많이 썼으니 나도 닐 퍼거슨 책도 읽었으니까 닐 퍼거슨은 관세정책은 완전한 역주행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비난하는 건 아닌데 역사관에 따라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지식인들이 늘 옳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당신들 나라가 이렇게 골로 가게 생겼는데 나라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자가 생겨서 골로 가게 생겼는데 누구 하나 여러분 해결할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선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런 큰일이 생긴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건 누가 해결해야 할 거고 이게 이야기죠. 오바마가 해결하려고 했냐 아니면 바이든이 해결하려고 했냐 조지 W 부시가 해결하려고 했냐 빌 클린턴이 해결하려고 했냐 이야기죠. 전부 다 폼 나는 일만 하지 않았냐 이야기죠. 도널드 트럼프와 나스가 뭡니까 피를 묻히겠다는 거 아니에요. 후손들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중산층에 많은 사람 박수를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지켜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진짜 미쳐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어디서 배운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세상 살면서 세월은 가고 문제는 생기게 마련이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정직하게 문제를 직시하고 정직하게 이런 해법을 찾은 다음에 해결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배우고 컸는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나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다들 미쳐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 근원이나 시원은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닐 퍼거슨이 좋다 이야기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 자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학이나 직책이나 연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권위에 복종하거나 맹종해서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닐 퍼거슨 이름 훌륭한 사람인지 알겠다. 예.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이 항상 옳은 건 아니죠. 이번 주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닐 퍼거슨은 트럼프 무역정책에 대해 완전한 역주행이라는 형용사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시대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없는 지도자가 잘못된 중요성을 충족시키는 야심찬 사명을 조작하는 경우 이 단어가 더 널리 적용될 수 있는 점에서 신경학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본인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게 모든 여러분들 비극의 시초인 거죠. 먹물이 긴 사람들이 현장에 성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지적 능력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겁니다. 대본 없이 이런 몇 시간 정도 떠들 수 있는 것을 그냥 달변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지능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게 본심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월스트리트 저널의 여러분들 대표 칼럼니스트의 이름 주장에 홀만 젠킨슨이라는 사람의 주장의 이름 가장 솔직한 점은 트럼프는 거짓말쟁이다 이야기. 트럼프는 구라쟁이다 이야기죠. 이건 겁니다. 내가 묻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왜 거짓말장이냐. 내가 맨정신을 보니까 나라를 진짜 생각하는 애국자 같은데 그렇게 생각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겁니다. 거짓말쟁이다 이야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궤도에서 관세의 마법 같은 효능에 대한 그의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지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대표 칼럼니스트랑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는 여론조사나 정책에 기반하지 않고 전략적이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응? 많은 사람이 대통령 여러분들 정책을 지켜보자는 쪽이고 설령 다수가 원하지 않더라도 엄청난 문제 같으면 여러분들 대통령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시청률에 기반한 정치입니다. 완전히 뭡니까 대통령은 뭐죠 뭡니까 행편없는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야, 이 월스트리트 저널도 행편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통령이 정신 나간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칼럼 쓴 사람도 부끄러워야 되죠. 이런 칼럼의 이름 전체가 뭔가 대통령에 대한 혐오감하고 여러분들 정오심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미국 주류 언론들 트럼프 관세 정책의 실패와 경기 침체 발생에 고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경기 침체가 오시기 바랍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실패하기 바랍니다. 조선중앙동아의 이런 환멸을 느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을 자주 보면서 또 야 신문이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제 전망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어둡게 됐다. 아니 경제 전망이야 주가와 마찬가지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냐. 2024년하고 2025년은 좀 좋았는데 2025년 4월 달에 여러분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겁니까? 정책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불황이 이런 발생할 가능성이 좀 올라가고 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까? 아니 주가가 좀 빠질 수가 있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네요. 4월 2일 이후로. 그리고 주가에 대신해서 S&P 500 지수에 대신해 가지고 독일의 이런 10년 국채 가격이 올라갔네요. 금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미국의 이런 10년물 국채는 가격이 떨어지고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아니 가격이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런 관세 정책의 효과다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시장에 이런 충격이 있기 때문에 좀 반응이 있더라도 뭐가 그렇게 이런 문제냐 이야기죠. 이걸 가지고 이런 대통령 성과를 폄하하면 안 되는 거죠.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클래시 뭐 완전히 급 붕괴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S&P 500이 이런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게 이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경기 성장이 확률이 많이 이렇게 떨어진다. 미국 언론들도 참 문제가 많네요. 오늘 이런 미국 주식시장에 돈을 집어넣으신 분들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스캇 베선트 이런 재무장관이라 이런 사람이 굉장히 신화 시장적인 사람이고 이번에 많은 불확실성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제거가 됐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굉장히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지만 그 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시장 반응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한국처럼 25% 정도 때려 맞았지만 협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충격요법은 대단히 피하는 그런 경제팀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고 오늘 살펴본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미란 박사 이야기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정책 규제 완화 과감한 여러분들 조세 감면을 통해 가지고 성장 친화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여러분 그런 부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송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작심하고 여러분들 반 트럼프에 서지 않습니까? 언론의 고질병이 한국 언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중앙일보의 트럼프 관세 폭탄 보면 뭐죠. 전부가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식당에서 미국인 봉사를 104% 올렸다. 트럼프 약점이 노출됐다. 흥미진진하다더니 한밤에 관세 후퇴를 했다. 관세 후퇴를 할 수 있는 거죠. 후려치고 여러분 그다음에 협상해가 좀 더 타결을 받아내는 방법이니까. 나라 씀씀이가 늘고 이제는 미국을 떠난다. 트럼프 의도와 정반대로 가는 미국. 뭐 이런 기사를 보면 이런 제목만 보면 미국이 망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미국 국채 약점 잡은 중국 디커플링 대비 트럼프 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기자들이 다 젊고 하니까 뭐 깊은 식견이나 이런 건 없을 테니까. 그러나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 몰아가면 안 되는 거죠. 가급적이면은 좀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앙일보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중앙일보가 중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참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반미 감정을 고양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밑에 여러분들 댓글을 보니까 전부가 다 미국 욕하는 이런 글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가급적 여러분들 중립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 기사도 보니까 뭐 이제 예상보다 돈을 많이 지출하니까 큰일 났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써놓고 그다음 또 뭐 미국의 대학에 여러분들 돈이 삭감되니까 유럽으로 떠나는 유럽하고 이런 연구 환경이 미국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지는 영국은 유럽은 지는 나라고. 그러니까 뭐 참 보면은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차 관세 거센 역풍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정통 경제학을 교육받은 사람들은 무역정책은 대개 소비자 후생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에 대부분 찬동을 하고 관세는 대부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이 소비자 후생 소비자에게 득이 되느냐 득이 안 되느냐 문제를 따지는 거죠. 언론들 대부분 그런 경제학 교육을 받은 겁니다. 자유무역 지상주의를. 지금처럼 여러분들 한 국가가 만성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매년 1조 원 내고
다른 교육 국가들은 계속해서 이익을 낭비하는 체제는 지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는 경제학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잣대가. 그런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경제학자나 언론인들도 누구도 이런 그 문제를 정직하게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쏟아내는 기사가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뭐죠. 트럼프 대통령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한 쪽으로 다 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트루스 소셜 SNS를 보게 되면 한 번도 여러분들 다른 방송을 인용 안 합니다. 팍스 뉴스만 여러분 인용하고. 왜냐하면 전부가 본인이 볼 때는 거짓말이라고 보니까 때문에. 그 여러분들 이런 기사들이 나면 밑에 댓글 보게 되면은 아주 소수 사람들은 정론을 추구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논조에 동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판단의 요지는 좀 공정하게 세상을 보려고 하고 정직하게 보려고 하고 그래야 나중에 비용을 치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방송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론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가운데 몇 분이 미 정시에 돈을 좀 투자했는데 돈 빼야 되냐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데 돈을 뺀다는 게 손해를 보고 돈을 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미국 시장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항상 손해를 볼 거니까. 곡소리 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시장이란 것은 오르고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학개미들이 곡소리가 난다고 해가지고 손해는 많이 봤네. 현재 기준으로 46조 원 정도가 증발된 겁니다. 그런데 손해라는 것은 갖고 있는 걸 팔았을 때 현재화되지 않습니까. 팔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한 거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수학개미들이 이제 투자한 것이 시장 가치로 평가하면 45조 정도 손해를 본 겁니다. 2024년 12월 말에 1121억 불 정도 주식의 시가 가치가 이때는 시장이 괜찮았죠. 근데 2020년 4월 10일을 보게 되면은 보관 금액이 935억 불로 내려앉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줄어든 거죠. 전체 보관 금액이 17% 감소했으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17% 정도 손해를 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이 내려가는 상태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한 것이 한 19조니까 손해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보도했네요. 지난해 말 1121억 보관 금액이 935억 달러로 줄었으니까 186억 달러 26조 정도 손해를 본 겁니다. 한 17% 정도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주가 손해를 본 것으로 보면 됩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132억 달러 19조 원 순 매수하면서 투입한 추가 자금 올해 들어와 이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가격이 내려가니까 더 이렇게 오를 거로 생각해 추가 자금을 투입했는데 이걸 다 고려해 가지고 이제 45조 원 정도가 날아간 겁니다. 45조 원 정도가.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야기죠. 이렇게 날아갔을 때. 그래서 앞에서 한 분이 그러면 주식 팔아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기사를 제가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테슬라 손해를 많이 봤네요. 37.52% 여러분들 빠진 겁니다. 연초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테슬라 보관 금액이 245억 달러에서 170억 불까지 내려갔으니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투자한 것이 상승했을 때 2배, 3배 레버리지를 끼고 투자하는 레버리지 상품들 테슬라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인 딜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X 쉐어스
이건 70%까지 손실을 발생했는데 이걸 만회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레버리지 상품들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대표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변동을 3배로 추종하는 ETF인 딜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불 3X 12억 달러 매수 우위를 나타냈지만 국내 투자자 보관 금액은 1억 6천만 불이니까 큰 손해를 본 거네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때 이제 마진콜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네요. 빌려가지고 돈을 투자했으니까. 빌려서 돈을 투자하면 안 되죠. 빌려가지고.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은 웬만하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통적인 여러분들 투자 방법을 따지게 되면은 이게 이런 미국에서 가장 큰 반에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의 가장 큰 펀드입니다. 상장지수 펀드 201불이니까 아주 싼 거죠. 이게 5년입니다. 5년. 5년 동안 뭐 그렇게 장이 안 좋지만 5년 동안 204% 정도 상승을 한 거죠.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겪고 있는 침체는 장기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미국 시장에 이런 돈을 집어넣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국의 역사적으로 크게 주식시장이 침체했던 반도체 대표 상장지수 펀드 SMH의 시장이 침체하는 기간 동안에 하락폭하고 얼마나 지속됐는지를 나타난 거거든요. 2002년부터 2002년 사이 72%까지 빠집니다. 그럼 무슨 말인고 하니까 100원에 샀는데 최악의 경우에 28원까지는 빠진 겁니다. 그 침체 기간이 2.5년간 지속된 겁니다. 2008년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47%까지 빠진 겁니다. 100원에 샀는데 63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1년인 거죠. 1년 동안 그런 침체 국면이 계속된 겁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금리 인사 및 경기 둔화 우려가 35% 빠진 겁니다. 6개월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침체가. 지금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19.3%까지 빠진 겁니다. 그럼 이때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침체 기간이 계속 짧아집니다. 지금 보면은 반도체 섹터 같은 게 이렇게 짧아지거든요. 물론 고점에 샀던 사람들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침체 기간 보시기만 침체 기간. 침체 기간을 보게 되면은 점점 짧아지죠. 이렇게 침체가 회복되는 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대단히 성장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감세 정책이나 규제 완화 정책이나 금리 정책이나 그 다 공병호 TV에 최근 며칠 동안 다뤘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이해하게 되면 투자의 이런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은 한 50% 빠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이런 날 수 있는 일인 거죠. 지금 이 역사적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당분간 보지 말고 계좌 보지 말고. 이런 게 여러분들 참아낼 수 없으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분명한 특징은 기술주나 반도체 주식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 회복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다음에 닥터 AI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게 세계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빨라지지 않냐 그런 가설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유 자금 있으면 사면 되는 거죠. 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닥터 AI한테 물어보면 다 답을 주지 않습니까? 80%까지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기술주에서 이런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게 애플하고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않습니까? 굉장히 우량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면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근래 이런 주가가 별로 힘을 못 쓰는데 여러분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60%까지 빠집니다. 60%까지. 45%. 불황이 오게 되면 30%, 28%, 지금 15% 정도 빠진 겁니다. 뭐 큰 충격이 아닌 겁니다. 다른 데 비교하게 되면은. 회복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2년 7개월, 1년 5개월, 2, 3개월, 6개월, 예? 한 1개월 정도 이런 빠졌다 이러면 악소리 낼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가장 고점에서 구입했으면은 고점까지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도 고점 회복 기간도 이런 보시면 점점 짧아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이거는 유동성 공급하고 관계가 있을 겁니다. 점점 역사적으로 20년 동안 침체 시장이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반도체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그냥 당분간 보지 말고 이러면 한 4, 5개월 정도 볼 필요 없이 그냥 넘기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거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주식인 애플 보시기 바랍니다. 애플도 41%까지 빠지는 겁니다. 33%, 35%, 30%. 그죠? 침체 국면도 1년 6개월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이 1년 6개월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경험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충격적인 도 아닌 거고 그리고 이런 거를 견뎌낼 수가 없으면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럼 뭐 이런 월세 받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인 스펙트럼을 딱 갖고 보면은 마음의 침착함 이런 걸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10년 20년 정도 보고 미국의 기술주를 투자할 때는 10년 20년을 보고 해야 되는 거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학 개미들이 곡소리 난다는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룬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정성 전쟁. 며칠 전에 여러분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배드 피플, 나쁜 사람들 하는 배드 싱, 나쁜 사람들은 항상 나쁜 일을 한다는 그런 표현을 쓴 거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간에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가지고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